안녕하십니까? 2025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월급이나 국민연금, 개인연금, 은행이자,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데요. 내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받을 수 없는지 많이 궁금하시지요?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고 또 못 받고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의 소득인정액인데요. 그러면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아시려면요, 크게 네 가지의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금융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두 번째로는 나의 일반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 번째로는 나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네 번째로는 나의 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요, 그 중에 세 번째인 소득은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득의 종류에는요, 첫 번째로는 근로소득, 월급이 있죠. 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많죠. 또 요새는 개인연금이라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받으시는 분도 많고요. 또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러면 이자소득이 나오죠. 또 임대소득도 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소득이 있고요. 또 인적용역 제공하는 사람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소득이 있고, 또 무료 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이 8가지의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근로소득 월급인데요. 이 근로소득이란 무엇입니까?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월급입니다. 네, 질의응답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금 전 월급인가요? 아니면 세금 월급인가요? 네, 세금 공제 전 월급이 기준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네, 포함해서 계산하고요. 또 제외되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이나 또는 공공일자리 소득, 이 공공일자리 소득에는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가 있고요. 또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나 자활공공근로, 이러한 근로소득을 받으시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혹시 이런 소득을 받을 기회가 되시면은 바로 신청해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자, 근로소득은요, 가장 먼저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만약에 여기 없으면은 두 번째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장가입자 월평균 소득으로 하고요. 이것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직장가입자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장애인 근로자 보수월액을 하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으면 국세청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소득을 소득인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은요, 이 근로소득 월급에서 112만원을 빼줘요. 112만원을 빼주고 그 빼준 금액의 70%를 계산하면 그게 소득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근로소득 월급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단독가구인데 세전에 월급 200만원 받으세요. 그러면 자, 200만원에서 112만원을 뺍니다. 그럼 얼마 남습니까? 88만원 남죠. 88만원 곱하기 70% 하면 61만 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200만원 받으면 소득 인정액으로는 61만 6천원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부가구예요. 부부가구인데 남편도 월급 300만원 받고 부인도 월급 200만원 받아요. 합계 500만원 받아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남편 300만원에서 112만원을 빼고 거기에 70%를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131만 6천원이 되고요. 자, 부인 200만원 받지 않습니까? 부인도 200만원에서 112만원을 빼줍니다. 따로따로 다 빼줍니다. 거기에 70% 하면 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소득 인정액 131만 6천원하고
부인 소득 61만 6천을 합하면은 1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가구는 남편과 부인의 월급 합해서 500만원이지만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200만원이 안 되는 1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로소득만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요건 뭐냐 하면은 단독가구건 부부가구건 상관없이 이 월급만 받는 경우에요. 집도 없고 또 예금도 없고 부채도 없어요. 그냥 월급만 받는다. 요렇게 가정하고 계산한 거라는 거 갖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단독가구인데요. 단독가구가 2025년도에 월급으로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437만 7천원 이하를 받으시면 요 금액이 소득인정으로 환산하면 228만원이에요. 2025년도에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선저기준액이 228만원이기 때문에 요 437만원 이하를 받으시면 일단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437만 7천원 된다고 기초연금을 다 받는 건 아니죠. 이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면 2025년도에 34만 2,510원인데요. 요걸 다 받으려면 월급이 388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 388만원을 소득인정으로 환산하면 193만 7,490원이 되니까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193만 7,490원 이하가 돼야지만이 2025년도에 기초연금액 34만 2,510원을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가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최대 근로소득이 7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745만원을 소득인정으로 환산하면 2025년도에 선정기준액이 364만 8천원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다 받는 건 아니죠. 자,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면 월급을 어디까지 받아야 되냐면 666만원까지 받으시면은 소득인정액 환산액이 310만원이고 그러시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 54만 8천원을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죠. 계산 방식은요. 자, 국민연금은 공제가 없어요. 월급은 공제해 주는데 그냥 100% 다 소득인정을 계산합니다. 혹시 연간금액을 수령하면 그 12개월 나와서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본이다. 월 단위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매월 50만원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100% 소득인정액으로 5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개인연금 드시는 분 많죠. 자, 개인연금은 연금보험이 있고요. 연금저축이 있어요. 요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이것도 또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계산하는 방식과 연금을 수령 후에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자, 연금보험은 이 연금 수령 전에는 이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고요. 연금저축은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 연금 수령 전에는 요거는 소득이 아니고 금융재산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연금 수령 전에는 이 해약 환급금이나 어떤 최종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계산해서 요거의 합계 금액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한 것을 소득인정으로 계산하고요. 자, 만기가 되던지 해서 연금을 수령했어요. 자, 이때부터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언제 하면 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소득인정으로 계산해요. 만약에 정기적으로 받는 그 개인연금 금액이 50만원을 받으면 바로 소득인정액으로 100% 5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똑같이 100% 받는 대로 바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자소득인데요. 만약에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해두면 이자소득이 생기죠. 자, 요런 게 바로 이자소득인데요.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또는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한 발생하는 소득인데요. 요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 전년도 이자소득에서 이 4만원의 해당 개월수만큼을 빼고 나누기 12개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자소득이 4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자, 400만원에서 만약에 1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걸 한 달에 4만원 곱하기 12개월 48만원을 뺍니다. 48만원 뺀 금액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그것이 29만 3,330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을 400만 원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으로 29만 3,33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이자 소득이 언제적 이자 소득이냐 이렇게 하면은 자, 이 다음에 4월부터 반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25년 4월 달에는 언제 거 반영하냐면 2024년도에 받은 이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2024년도에 이자 소득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2025년 4월 달에 반영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고 2024년도에 이렇게 400만 원 이자 소득을 받았다 그러면 2025년 4월부터는 월 소득 인정액이 29만 3,330원이 추가해서 계산되게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임대소득인데요. 자,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동산, 권리, 그 밖에 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이에요. 자,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임대소득은요, 임대 수입에서 단순 경비율을 빼줘요. 주택 임대는 42.6%를 빼주고요. 점포 임대는 41.5%를 빼주고 이것을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연간 임대 수익이 1200만 원을 받았어요. 1200만원을 받으면 자 1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42.6%인 511만 2천원을 빼줍니다. 그럼 688만 8천원이 남는데요. 요거를 나누기 12개월 하면 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을 1200만 원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사업소득인데요. 자, 사업소득이라고 뭔가요?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어떤 장사를 해서 얻는 소득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총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뺀 순수 수익금액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내가 파는 금액 다가 사업소득이야. 그건 아니고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는 금액에서 인건비라든지 또는 재료비를 뺀 순수익 금액을 사업금액이라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국세청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계산할 때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2,4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2,400만 원을 이 1년간이니까 한 달로 나누면 나누기 12개월 하면 200만 원의 월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게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요. 자, 인적 용역 제공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뭐 서적 판매원이나 화장품 판매원, 보험 판매원 같은 분들이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수익 금액, 그러니까 수입한 수익 금액에 4천만 원까지는 기본료를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를 적용한다. 자,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 이 단순 경비율이라고 있는데 이게 기본율하고 초과율이 있어요. 계산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적 판매를 하시는데 연간 수입액이 4,500만 원을 받으세요. 자, 근데 이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 되면 기본율이 75%고 초과율이 65%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수익 금액의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여기 뭐냐면 자, 4,500만 원이잖아. 이번에 총 수익 금액이 그 중에 4천만 원까지는 이 4천만 원의 75%를 빼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 초과하죠. 자, 500만 원에서 요 초과율 500만 원 곱하기 65%를 빼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이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75%를 빼면 3천만 원이거든요. 그 나머지가 1천만 원이 남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65%를 빼면 325만 원 빼면은 175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더하기 175만 원 하면 1175만 원이 남는데 요거를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소득 인정액으로 97만 9,166원이 되겠습니다. 서적 판매원을 하시면서 연간 수입이 4,500만 원이 되면 월 소득 인정액은 약 100만 원 정도 97만 9,166원으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덟 번째인데요. 무료 임차소득일이 있어요. 이게 적용 대상이 뭐냐 하면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인 직계 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의 6억 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에 사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하는 얘기인데 복잡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사는데 내 집이 아니고 자녀 명의 집이에요. 그리고 나의 주민등록지도 자녀 명의의 집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시가 표준의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무료 임차소득을 적용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주택의 시가 표준액에서 곱하기 0.78%라고 나누기 12개월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녀집에 살고 주소지가 같아도 그 자녀집의 시가 표준액 공시지가가 6억 원 미만이면 무료 임차소득이 없습니다. 6억 원 이상부터만 계산되는 거예요. 자, 6억 원 집에 딱 산다. 그럼 무료 임차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39만 원으로 추가해서 계산하고요. 8억 원의 집에 산다. 52만 원을 추가하고요. 10억 원의 집에 산다. 무료 임차소득 65만 원을 추가하고요. 20억 원의 집에 산다. 그럼 무료 임차소득을 130만 원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득 중에서요. 소득인데 돈은 들어오는데 이 계산을 안 하는 소득들이 있어요. 총 2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엔 기초생활보장급여 계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수당을 받으시거나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받으시잖아요. 계산 안 합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또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도 있죠. 조세특례제한법에 근로장려금, 또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라 그래서 통장이나 이장하시면서 직책수당을 받는다거나 고령화 관련 수당을 받는다거나 교통수당을 받는다거나 보훈 대상자 추가 지원, 복지 대상자 추가 지원 등 다 계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에 생활지원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와도 계산을 안 하는 것도 26종류가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근로소득 월급은요. 월급에서 110만 원을 빼고 거기에 70%를 곱한다. 임대소득은 기본경비율 46%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계산한다. 판매원이나 보험 설계사 등 인적요역 제공 사업자는 단순 경비율을 공제하고 계산한다. 이자 소득에서는 월 4만 원씩을 공제한 후에 계산한다. 계산하다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0으로 계산한다는 거고요. 또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의 종류도 많이 있다. 또 모든 소득은 월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린 이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계산 공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요. 이 소득평가액에서 추가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 소득평가액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 소득평가액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소득평가액은 자, 월급은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빼고 70%를 곱하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요역 제공 사업자소득, 무료 임차소득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에 의해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소득에 대해서 종합 계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단독가구이신데 이분이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받으시고요. 한 달에 이자를 10만 원 받으시고 개인연금을 30만 원 받으시고 국민연금을 40만 원 받고 자녀한테 정기적으로 용돈을 30만 원 받으세요.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200만 원 받죠. 200만 원에서는 공제 112만 원을 해주고 곱하기 70%를 계산해 주고요. 자, 정기적금 이자 월 10만 원 받는 거에서 4만 원씩 공제해 주고요. 자, 개인연금 30만 원 100% 소득인정으로 계산되고요. 국민연금 40만 원 계산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녀한테 용돈 30만 원 받죠. 요거는 사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해서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소득은 61만 6천 원으로 계산되고요. 정기적금 이자는 10만 원에 4만 원 빼고 6만 원, 개인연금은 3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해갖고 월 소득 평가액은 13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2025년도에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는 선정기준액이 228만 원이죠.
요것보다는 많이 137만 6천 많이 적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소득 인정액은 이 소득만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집이나 토지 그 다음에 예금 같은 것도 더 추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한 후에 이 22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부부가구의 소득 종합 사례를 계산해 드릴게요. 자, 남편 월급 300만원 받으시고요. 부인도 월급을 80만원 받으세요. 그 다음에 월 임대 수입이 80만원 있고 남편만 국민연금을 40만원 받으세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 근로소득 300만원에서 112만원을 빼고 거기에 70%만 하고요. 부인도 근로소득 80만원에서 112만원을 빼고 거기서 70% 하고, 자, 임대 수입에 80만원에서는 임대 수입 단순 경비율 42.6%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40만원을 계산합니다. 자, 남편은 근로소득 300만원에서 112만원 빼고 70%는 131만 6천원이 돼요. 자, 부인은 80만원에서 112만원 빼면 마이너스 32만원 아닙니까? 이 마이너스인 경우 0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인 근로소득은 0원이 되시고요. 자, 임대 수입은 80만원에서 임대 수입 단순 경비율을 42.6%를 빼면 45만 9천원 계산되고요. 또 남편 국민연금 40만원을 더하면 이 부부의 월 소득 평가액은 217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는 선정 기준액이 364만 8천원이기 때문에 217만 5천원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네, 요것만큼 계산하는 건 아니죠. 추가로 집이나 예금 이런 것도 더 추가로 계산해서 이 364만 8천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네, 소득의 종류도 많고 계산 방법이 많이 복잡하죠. 이거를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접 본인과 관련된 항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소득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여기 아주 전문적인 상담사가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예,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으면서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서 식사도 차려드리고 또 돌봄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 하면요, 일시는 매주 화요일날 하는데요.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 와서 이 설명회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혹시라도 어떤 여건상 사무실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주셔도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가족요양을 어떻게 받는지 또는 방문요양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전화하냐면요, 네,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 상담하시면 되는데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들딸 방문요양에서는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또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오시면은 이 노인장기 요양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